안녕하세요, 브릿지. 오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곳 화곡동 빌라촌입니다. 네, 이곳 화곡동은 지금 딱 보기에도 소규모 빌라들이 즐비합니다. 전세 사기의 절반 이상이 이 빌라, 그중에서도 신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와 전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건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해지자 대통령도 이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당국도 피해를 구제하고 각종 예방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들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공과 민간이 모두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허그가 함께 내놓은 안심전세 어플을 이용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브릿지가 전세 사기 논란과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예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일명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피해 남성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악조건이 겹치며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최우선 변제금 보상 대상인 소액 임차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A씨 빌라의 소액 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500만 원이었죠. 하필 A씨의 전세금은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기의 몸통으로 알려진 60대 건축업자 B씨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저희가 현장을 찾은 이곳 화곡동도 심각합니다. 전세 사기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수도권 빌라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 이 사람이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요 피해자들이 몰린 곳이 바로 이곳 화곡동입니다. 화곡동은 서울에서도 주거 비용이 저렴한 지역입니다. 화곡역과 까치산역 등 서울 주요 업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5호선도 이용하기 편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 전세 사기를 노린 꾼들도 화곡동으로 몰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 일당의 첫 재판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3명인데요.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무자본 매수하고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죠. 강 씨 일당은 매수한 빌라의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매수 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본 투자 없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집을 넘기는 사기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소유자는 중개사와 짜고 중개사는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 문제가 없다고 속이는 거죠. 임차인과 새로운 소유주가 피해를 당합니다. 중개사가 몸통이 돼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해놓고 사라지는 고전적인 전세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범죄 발생 횟수로도 또 질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주거 취약계층 수준의 서민들이기 때문이죠. 경찰은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확인된 사기 혐의만 618건, 가담자 1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택, 중고차 가짜 매물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도 함께 단속반에 들어가 가짜 매물을 적발할 예정이죠. 정부는 대대적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그의 전세금 보증제도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 투자를 방지합니다. 또 각종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 대출에서 저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도 신설할 계획이죠. 또 사기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긴급 거처를 LH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청약, 법률에서도 각종 지원을 약속했죠.
이어 지난 3월 10일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긴급 주거에 더해 공공임대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았더라도 정책 대출에서 생애 최초 혜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 등이 담겼죠.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름과 나이, 미반환 금액 등을 공개합니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주소지 등이 공개됩니다. 정부 차원의 예방과 대응책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 구조가 있는 한 전세 사기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세입자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대출금 채무자가 본인이 되는 거니까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알고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국토부와 허그는 안심전세 어플을 출시해 부동산 시세와 함께 악성 임대인 여부, 전세 계약 안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네, 전세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피하기 위해선 시세 파악이 최우선이겠죠. 전세 시세는 흔히 집값과 연동됩니다. 이곳 화곡동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아파트와는 다른 빌라 특성상 전세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안심전세 앱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매매 예상가와 계약하려는 전세 보증금을 비교해 전세가율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저희는 화곡동의 한 빌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플을 활용해서 이 빌라의 시세와 전세 사기 위험 정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심전세 진단 상담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시세 조회랑 위험성 진단을 들어가면 되고요. 자가 진단과 안심 진단이 있는데 1,000원을 내면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직접 이제 진단을 해줍니다. 이쪽에서 뒤에 보이는 빌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매 시세는 1억 3천만 원 안팎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게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84.1%로 좀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입주 예정이라고 보증금을 넣으면 되고요. 전 7,500만 원 넣어 보겠습니다. 진단하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빌라의 시세는 이제 확인하기 어렵지만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도 제공되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공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이 어플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비교까지 하면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겠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건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등본 자체는 이 시스템이 아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전셋집 혹은 계약을 진행하려는 전세 물건의 변동사항을 즉각 확인할 수 있죠. 혹여 임대인이 전세 계약 후 효력이 발동하기 전에 다른 저당권을 개입시켜 임차인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밀어내기 전에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 만큼 시세 파악과 전세가율도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대로 민간에서 제공되는 시세와 이 공공에서 확인되는 시세의 차익이 좀 존재합니다. 국토부는 활용되는 지표 자체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시세와 좀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시세 차이를 향후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으니 저희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데이터는 사용을 많이 하는 만큼 쌓이면서 점점 정교해질 겁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서 든 생각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당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사기 피해자가 노린 건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저렴한 값에 전셋집을 구하려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꿰뚫은 것이죠. 정부의 여러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제책뿐만 아니라 임차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어플과 같은 예방책도 나왔고요. 구제만큼이나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짚어드리면서 오늘 브릿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